새 정부 출범 후 자치단체마다 정책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와의 연결 인맥 찾기가 쉽지 않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대문어 등 경제성이 높은 동해 특화어종 양식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안 양식업에 피해를 주는 냉수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귀는 사상 유례 없는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와 주요 시군은 새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 연결할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아 지역 소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가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7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대응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정책의 큰 틀이 변하자 포항시도 대통령 공약을 분석하고 국별로 실행 계획을 보고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그 정책이라든가 사업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할 일은 태산인데 새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경북 국회의원 1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도의원 60명 가운데도 자유한국당이 56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뿐입니다. 자치단체장마저 국회의원과 같은 당이다 보니 다른 당과 소통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새 정부 도내 공약 7개 가운데 경상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경북은 특정 정당의 또 국회의원들께서 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야당과 협조나 또 경북 공약들에 대해서 소통 창구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권력 지형은 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는 만큼 지역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 정치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부터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새로운 정책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 우리 그 전문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성장할 때 정권 교체에 따른 지역 소외의 우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운하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중 유원지 구역 9만 6천여 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주택 재개발 구역 49만여 제곱미터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운하 주변 송도와 해도동 4개 구역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 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등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9년부터 2월부터 주택 신증축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됐으나 재개발을 통해 낙후 지역을 변모시키겠다는 포항시의 의도는 무산됐습니다. 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뤄져온 어류 양식 방류 사업의 변화가 시도됩니다. 앞으로는 동해 특산 어종 중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품종을 새로 개발해 침체된 양식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숫대야에 담겨지지 않을 만큼 큰 대문어가 벽에 붙은 채 산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년 전 인공 부화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생존율을 높여 바다에 방류하는 과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남해 참문어보다 10배 크고 가격도 킬로그램당 4만 원 선으로 높은 고급 어종입니다. 육상 양식의 주 대상 품종인 강도다리를 대체할 쥐노래미도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연안 특산 어종인 왕전복도 이곳에서 증식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13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류에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돼서 동해안에서만 서식하는 세 줄 볼락. 모래가 발달한 동해안에서 30여 종이나 서식하는 가자미류는 이전까지는 양식장에서 보지 못했던 어종입니다. 동해안에 적합한 가자미류를
대량 생산해서 그 중에서도 줄가자미, 이시가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생산해서 방류를 하면은 어업인이 소득이 좀 높아지고 해양 환경이 변한 만큼 어업인들도 바뀐 환경에 적합한 양식 어종을 찾고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백사장이 있어서 계량 조개 쪽으로도 신경이 많이 쓰면서 우리 여기 관계기관에 수산연구소 쪽으로 와서 같이 논의하고.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동해안 특성에 맞는 10개 어종 3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해안은 냉수대가 발생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지만 덕분에 오히려 잘 잡히는 고기도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인 아귀가 주인공인데요. 올해 사상 유례 없는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요즘 포항 죽도 시장의 명물은 단연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아귀입니다. 난전마다 아귀가 수북히 쌓여있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아귀 어획량이 급증해 위판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어획량은 572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아귀가 사상 유례 없는 풍어를 이루면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흡족한 표정입니다. 아구가 지금 많이 나고 예, 가격도 헐고 예, 맛있고 예. 엄청 싸고 좋아요. 싱싱하고요. 큰 건 4마리 10,000원이에요. 올해 아귀 어획량이 급증한 건 뜻밖에도 양식업과 바다조업에는 피해를 주는 냉수대 때문입니다. 냉수대가 예년보다 일찍 울진 연안의 발생에 지속되면서 아귀가 포항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또 해저에 서식하는 아귀가 냉수대로 인해 물 위로 떠올라 조업이 쉬워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아기가 엄청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도 예년에 비해 이만큼 잡히는 건 처음이라 하고 현재도 우리 입판 양도 한 10배, 예년에 비해 한 10배 정도 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철 동해안의 불청객인 냉수대가 아귀잡이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축산농가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경북 지역이 전체 25%가량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북 도의원들이 최근에 열린 5월 임시회를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중금속 오염 등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부위원장은 일반 교실보다 수업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부터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포항 출신 김희수 도의원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학교부터 우레탄 트랙 교체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올 8월 말까지 교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오는 2018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대기 오염 측정소가 없는 25개 읍면동에도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환경의 날에 제조업체, 수송업체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을 지난해 111곳에서 올해는 5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안심기관은 어린이집 322곳, 유치원 122곳, 초등학교 66곳입니다. 이들 기관은 경북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보건, 보육교사들에게 실습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알레르기 질환별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시설 안전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협약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연중 환경 방사선 측정값과 방패물 보관량,
관리 계획 등을 공개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도 현장을 직접 확인해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협약은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해온 원자력 시설 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부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개최, 5.18 체험학습, 학생 희생자 추모학 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은 의견 없음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 외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교육감이 구속돼 공석인 인천교육청 한 곳입니다. 경주시가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경주 읍성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에서 문화관광 분야 현장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은 문화관광 국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2,600억 원을 투자해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년고도신라 문화유산 복원에 집중해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 사업에 1,009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월정교와 경주 읍성 복원, 제2동궁원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더웠다 선선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또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동해안 지역은 선선해졌습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바로 찬바람인 동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영덕에 발효된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도 다시 떨어지면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 16도, 경주 12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1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에 동해중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 2m,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올 1, 4분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한 9개 업체에 지정증서를 전달하고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지정증서를 받은 업체는 경주 명성공업과 MS정밀, 포항의 교화산업 등으로 지난해 말보다 청년 고용 실적이 5명 이상 늘어난 기업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용 실적에 따라 업체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샤워장 보수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홍보대사로 탤런트 임채무, 가수 김흥국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포항해병대 문화축제가 100만 해병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병대 문화축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포항해도 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오늘 30일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 유출 사실이 입증돼야 가능하며 행정자치부는 이 경우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 주민번호 뒷 6자리를 변경해 줍니다. 주민번호 개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등의 개정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도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와 관할, 시군, 구청, 세금 관련 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고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자동 납부가 적용됩니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물놀이 인파가 늘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물놀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국민안전처는 일찍 찾아오는 무더위로 지난 5년간 해마다 5월에 물놀이 순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 수영장 등에 13,000여 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물놀이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너무 오래 물놀이를 하지 않는 등 10대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경주시립도서관의 길 위에 인문학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포스텍 등 학계 전문가와 작가, 연극배우 등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연극놀이와 노래 만들기, 토크 콘서트, 공연 관람 등 예술과 인문학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다음 달 17일부터 10개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며 참가 대상은 경주 지역 중학생으로 경주시립도서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국민영양관리시행평가대회에서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경주시 보건소 등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 고혈압 및 당뇨병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을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7일 제2회 경주 월성 사진촬영대회를 경주 월성 발굴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우수작 100여 점에 대해 1,300여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사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사 당일 사진 촬영 대회와 함께 월설 발굴 현장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출토 유물도 전시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